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겪은 농구 악몽 바로 28게임째 지속되는 연패의 늪. 이 절망적인 28연패는 리그 역사상 가장 긴 패배 행진과 동률을 이루며 피스톤즈를 우울한 기록의 일부로 남겼습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도 2014-15 시즌 말부터 다음 시즌 초까지 28연패를 기록한 바 있죠. 이 연패는 단순한 불운을 넘어 프랜차이즈의 체계적인 실패의 결과입니다. 12월 31일 진행된 게임에서 케이드 커닝햄은 30점과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토론토 랩터스를 129에서 127로 꺾고 오랜 연패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연패 탈출이 당면 과제는 제거했을지 모르나 여전히 피스톤즈 조직 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지난 고난들을 단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하락세로 이끈 핵심 원인들을 세밀히 조명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커닝햄은 최근 스키드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스타의 자질을 드러내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제일런 듀렌, 아우사 톰슨, 제이든 아이비 또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또 한편으로 디트로이트는 앞으로 운용할 재정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스톤즈가 천덕꾸러기와도 같은 존재가 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큰 비난의 화살은 프론트 오피스와 코칭 스태프의 경영 실패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장 트로이 위버의 전략은 큰 잘못이 없었지만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2021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의 커닝햄은 예상되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과연 성공적이라고 말할 만한 사례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보호를 받은 1라운드 픽을 아이제아 스튜어트를 얻기 위해 트레이드하는 것은 최악의 거래는 아닙니다만 좋은 팀에서 만족할 만한 세 번째 빅맨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트레이드 유연성을 손상시켰죠. 제임스 와이즈먼을 영입하기 위해 사디크 베이를 트레이드한 것은 프랜차이즈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제대로 되어 있는 NBA 경기력의 선수를 로테이션에서 제외된 선수와 맞바꾼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조 해리스의 만료 예정 계약에 대한 캡 스페이스 사용과 그 대가로 단지 2개의 2라운드 픽을 얻는 것도 재난은 아니나 능숙한 경영이라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이번 시즌의 결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NBA 로테이션 선수들이 부족한 로스터라는 것입니다. 보얀 보그다노비치, 몬테 모리스, 알렉 벅스의 부상이 팀의 컨디션을 비관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이는 패배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팀들, 예를 들어 시카고 불스는 잭 라빈이 없이도 유타 재즈는 로리 마켓넨의 10경기 부재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왔습니다. 이 팀들이 버텨낸 건 부상당한 선수들을 메울 수 있는 충분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스톤즈는 그런 깊이를 갖추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매우 젊은 로스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NBA에서는 아주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로스터를 구성하고도 성공을 이루기란 매우 힘듭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같은 팀들이 스타터급 혹은 그 이상의 베테랑 선수들 예,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루겐츠 도르트, 켈리치 윌리엄스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그다노비치를 제외하면 그 수준에서 뛸 수 있는 더 나이든 선수가 피스톤즈에는 없습니다. 팀의 라인업 결정과 로테이션 배열도 엉망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몬티 윌리엄스 감독은 커닝햄을 수년간 보지 못한 최악의 공격력을 지닌 스타팅 라인업에 편입시켰습니다. 3점 슛으로 연결되는 오픈 슛을 찾는데 능숙한 커닝햄을 비슈팅 빅맨과 함께 뛰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불합리합니다. 헤이즈와 톰슨은 3점 라인 밖에서 거의 견제받지 않고 센터 포지션에서 피스톤즈는 슈팅 능력이 부족합니다. 스튜어트가 스탯샷으로의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가 코트 위에 있을 때 상대팀은 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팀은 그에게 샷 기회를 달가워하며 스튜어트는 볼 핸들링 능력이나 패스 기술이 부족해 공격 드라이브에서 상대팀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의 로테이션 선택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피스톤즈가 팀 내 깊이가 부족함에도 벤치 선수들만으로 구성된 유닛을 지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득점 창출자 없이 점수를 얻지 못하며 와이즈먼이 뛰는 동안에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 평균 18분 동안 출전했습니다. 피스톤즈는 베테랑 NBA 레벨의 역할 선수와 크기를 추가한다면 더 많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센터 포지션이 수비적으로 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듀렌이 뛰는 경기가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수비면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만 그는 아직 20살이며 빠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는 것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6피트 8인치 약 203cm인 스튜어트를 센터로 기용했을 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팀은 그의 부족한 신체 조건으로 인해 페인트존에서 상대의 높은 득점 성공률을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마빈 베글리 3세는 노력했고 몇몇 순간들을 보여줬지만 그는 리바운드에서 어떤 장애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범퍼 베글리에 이은 와이즈먼의 수비는 그야말로 무기력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고 볼스크린 상황에서 자주 갇히곤 했습니다.
또한 그는 도움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불필요하게 블록을 시도하며 공격 리바운드를 내어줬습니다. PBP 스타트에 따르면 와이즈먼이나 베글리가 경기장에 있을 때 팀은 100번의 공격으로부터 평균 127점 이상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약 500분의 피스톤즈 농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스튜어트의 백업 센터로서의 수비 분포는 그리 좋지 않지만 그는 베글리와 와이즈먼보다 백업으로 더 큰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이외에 현대적인 2A, 하이브리드 3-4 포지션의 윙 선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우지 아누노비, 파스칼 시아캄, 토비어스 해리스 같은 이름은 접어두세요. 오직 토리 크레이그 같이 까다로운 경기 상황에서 힘든 퍼리미터 매치업을 이겨내고 오픈 3포인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가 벤치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케이드 커닝햄의 일관된 활약은 피스톤즈에게 희망의 빛입니다. 보그다노비치가 복귀하고 피스톤즈가 커닝햄 주변의 실제 라인업과 실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1경기에서 평균 24.3점, 7.0 어시스트, 4.9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필드골 50%, 3점슛 31%, 프리스로우 85%의 컷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드라이브 라인이 넓어져 더 나은 돌파를 할 수 있게 되어 더 자주 자유투 라인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목요일에 들어서 지난 16경기에서 58.6%의 진정한 슈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 외에도 턴오버는 줄어들었습니다. 커닝햄은 보그다노비치와 함께한 11경기 동안 게임당 평균 2.9 턴오버를 기록하며 개선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보그다노비치의 가치를 인정하고 피스톤즈는 2월 8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득점 능력과 계약으로 인해 거래 가능한 선수 중 하나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계약은 이번 시즌에 보장되어 있으며 다음 시즌에는 적은 액수가 부분적으로 보장됩니다. 보그다노비치의 거래는 성급하게 처리하는 일 없이 그의 존재감이 팀의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팀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스톤즈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영부터 코칭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연패 기록이 깨진 만큼 우리 모두는 마침내 저주가 풀리길 바라면서 이번 시즌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